네, 안녕하십니까. 올포PM 이두표 대표입니다. 2021년 1월 2일부터 PMP 시험의 유형이 바뀌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P 시험 구분입니다. 기존에는 착수부터 종료까지 5단계 프로세스 그룹을 해가지고 성적이 평가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은 people,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죠. 사람 부분, 프로세스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부분 3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크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필요한 기술과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 유사하겠지만 도구 및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실무 관점에서 변형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 쪽에서는 프로젝트와 조직 전략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PMP 시험 내용은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예측, 민첩형, 에자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통형과 에자일을 섞어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가치 제공 범위에 걸쳐 있는 콘텐츠는 3가지 시험 영역에 걸쳐서 포함이 될 겁니다. 사람, 프로세스, 비즈니스 환경에 교육 전통형과 에자일이 많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자일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에자일에 관련된 기본 지식 그리고 용어 이런 부분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항에서도 좀 바뀌었고요. 시험도 좀 시간도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험 봤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200문제가 출제가 됐고 25문제가 트라이얼 문제, 175문제가 채점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라이얼 문제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8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 5문제가 트라이얼 문제, 즉 175문제가 채점 대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험 시간도 조금 단축이 되는데요. 10분 정도 단축이 되겠습니다. 240분이었죠? 2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험자들한테는 시험 보시는 분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시험 문항이 20문제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시험 그 시간은 10분밖에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시험 보시는 분 항상 시간에 부족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예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시험 그 센터에서 이런 그 불편함 때문에 도중에 쉬는 시간을 줬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2번의 10분 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좀 더 편하게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해소하면서 시험을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시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프로세스, 비즈니스 환경. 역시 프로세스가 반절, 사람이 42%, 비즈니스 환경이 8%, 전체 100%가 나오겠고요. 시험 반절은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택취할 것이고요. 나머지 반절은 에자일, 그 다음에 에자일하고 이제 워터풀하고 섞어 쓰는 부분이 있겠죠. 혼합형 접근 방식. 그 에자일에서도 또 이제 스크럼하고 XP도 나올 건데 아마 XP는 깊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크럼 방식, 그 다음에 에자일에 관련된 실무 가이드에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자일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뀔까 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영역이 있었다면 프로젝트 실무에 필수적으로 높은 지식의 지식 영역으로 일단 영역은 정의가 되고요. 실무 관점에서 영역이 정의되고요. 과제는 그러면 그 프로젝트 관리자가 무엇을 수행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 요소를 보면 얘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갈등 관리가 있다.
그죠? 갈등 관리가 있으면 갈등의 원인과 단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갈등의 상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적절한 갈등 해결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권유라든지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과제 내용 자체가 좀 다양하게 원인 단계 해석 방법, 그 다음에 갈등의 상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하나의 그 영역에 나왔을 때 과제 요소를 균형 있게 접근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험 문제를 실제로 보고 몇 번 겪어보셔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구조화됐는지는 좀 우리가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 행복에 대한 정도 부분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 행복 이외에 여러 가지 가이드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사항 위주로 좀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부분 42%.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의 유형이었었죠. 갈등 관리라고 하면 뭐가 출제될 거냐, 갈등의 원인 단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갈등에 대한 상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적절한 갈등 해결책 평가 권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등에 관련된 갈등 해결 방법 5가지가 있잖아요. 완화 기법이라든지 회피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요, 이런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죠?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리더로서 접근할 건지, 어떤 거버넌스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십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가급적이면 갈등 당사자끼리 직접적으로 푸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 상황 분석도 좀 하셔야 되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과제 2 보면 팀선도 나왔습니다. 팀선도.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제만 읽을게요. 팀에 대한 선도에 대한 팀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냐, 팀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팀 구성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팀에 대한 방해 요소라든지 장애물 차단, 요인 및 해결책의 제거 내용,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이죠. 협약, 협상, 그러니까 계약 쪽이죠. 그다음 이해관계자의 협업관계, 공감대 형성, 가상팀, 역시 드디어 나왔네요. 가상팀의 참여와 지원 부분, 그리고 팀의 기본 규칙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멘토링, 감성지수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감성지능을 적용하여 팀 성과를 높이는 부분. 감성지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다. 대부분 소프트 스킬이고, 여기에 보시면 리더십도 들어가고, 감성지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팀 동기 부분, 성과 측정 부분, 팀에 대한 구축 부분, 갈등 관리 부분, 공감대 형성 부분, 이런 부분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제 그 대제목만 읽어봤는데 상세한 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관계, 예를 들면 과제 9에 이해관계 협업, 이해관계 참여 요구사항 평가, 요구사항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PM복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42%,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50%가 있죠. 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우리 PM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에 쪽은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때 요구되는 절박함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예산 및 자원 계획 및 관리, 그 다음에 일정 계획 및 관리, 그 다음에 제품, 인도분해 품질 계획 및 관리, 범위 계획 관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활동 통합, 프로젝트 변경 사항 관리, 그 다음에 조달 계획 관리, 그 다음에 결과물 관리, 적절한 프로젝트 방법론, 사례 및 실무 사례 결정, 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조 확립,
프로젝트 이슈 관리, 프로젝트 연속성을 위한 지식 전달 보장,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단계 종료 및 이동이라는 게 옮긴다는 거죠. 트랜지션 한다는 것이잖아요. 계획 및 관리, 뭐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PM복에 있는 내용이 커버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이 PM복 꾸준히 읽어보시면 프로세스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환경 쪽이죠. 환경 쪽에 8%, 거버넌스 측면인데 규정 준수, 프로젝트 이점과 가치 평가 및 제공, 범위에 영향을 주는 외부 비즈니스 환경에 관련된 변화를 평가 및 대응, 조직의 변화 지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각 PM복을 보면 뭐 추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장에서 3장에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각 장에서 앞쪽에 나왔던 부분을 좀 모아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추세, 그 다음에 어떤 핵심 사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좀 모아가지고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프로토타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은 3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예전처럼 사지선다형, 텍스트형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멀티 퀘스천 버드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재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끌어오는 거죠. 예, 끌어오는 거. 이건 아주 쉬운 얘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덴티파이 스테이크홀더는 예를 들면 어느 프로세스 그룹이냐. 너무 쉽죠. 예를 들면 작수 이렇게 끌어가지고 오면 돼요. 모니터 엔게이지먼트는 그러면 감시 동작이 이렇게 끌어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니지 스테이크홀더는 실행 쪽이겠죠. 이렇게 끌어오면 되겠고, 플랜 엔게이지먼트는 플래닝 쪽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스테이크홀더는 끌어올 데가 없네요. 만약 끌어온다고 하면 모니터링 앤 컨트롤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끌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니터 엔게이지먼트 컨트롤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은 사실 없죠. 예, 없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요 4개 하지만 이렇게 끌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그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하는 방식, 이런 같은 경우는 재밌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다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ABCD가 있었을 때 리스크가 터졌나 봐요. 그래서 before mitigation, after mitigation 했을 때 코스트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가? A, B, C, D. 저도 이거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예. A 영역인가? 약간 슬로프가 루즈하죠? B인가? C인가? D인가? 네, 아마 정답은 B와 C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슬로프를 보면서 슬로프는 거의 똑같죠. 그래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원가가 많이 오른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제는 리스크에 관련된 이게 레지스터죠. 딱 봐더라도 리스크 레지스터인데, 리스크 based on current register 시나리오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어느 부분을 편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편집을 하는 쪽이 어떤 부분인가요? 디스크립션 이쪽 보면 대부분 고치는 쪽은 원인과 결과 쪽을 계속 바꿔주죠. 세버러티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편집하는 부분, PM 쪽에 하는 부분은 이쪽 팀원들과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죠. 보통 스테이트먼트는 한번 만들어주면 고치진 않죠. 예를 들면 그리고 확률과 영향은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업데이트하는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 좀 일부 제가 이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으면 그걸 이해하시고, 저는 일단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서 전반적으로 PMP가 2021년부터 어떻게 지금 현재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께서 2021년 1월 2일부터 보는 시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 시험 보신 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PMP 2021년부터 바뀌는 시험 내용에 대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